한국에 여행 가서 돈 낭비하느니 차라리 중국에 가서 더 많은 볼거리를 즐기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한국은 짧은 유행이 지나면 아무도 찾지 않을 나라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 태국에서는 반한 감정이 폭발했고 여행협회의 부회장이 망언을 터뜨려 그 감정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이런 태국인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이를 바로잡고자 한 태국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정상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는 태국인 실리콘 분야 차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한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고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지금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한국에 대해 알면 알수록 정말로 감사한 나라이고 태국도 한국처럼 하루빨리 선진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한국에 대한 로망과 환상이 있었던 저였는데요. 한류 콘텐츠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지만 대학 생활 중 방콕에 머물렀던 때 그곳에서 만난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 중에서 한국인들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대체로 태국 여자들이 외국인들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인들은 정말 인기가 있고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미나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스타일도 별로고 태국인들을 존중하지 않는 듯한 분위기를 자주 풍깁니다. 약간은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을 쉽게 하고 조금이라도 점원이 마음에 안 들면 곧바로 항의를 하기도 하죠. 반면 한국 사람들은 깔끔한 모습에 키도 커서 매우 멋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태국인들을 무시하거나 하대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나중에 한국에 와서 알게 되었지만 한국에서는 식당에서 비용을 내고 음식을 즐길 때 매우 공손하게 행동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이 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나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태국인들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이해하고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 서로 존중하며 더 나은 관계를 맺어가길 바랍니다. 술들을 먹는 걸로 값어치를 생각하지 점원들의 서비스를 돈 주고 산다는 분위기가 절대로 아니란 걸 알게 되었고 그런 한국에서의 습관이 태국 식당이나 술 집에서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북미나 유럽에서 온 사람들 같은 경우 점원들의 서비스도 내가 돈을 주고 샀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지불한 비용만큼 행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화를 내기도 하는 거였고 한국에서는 점원들은 이곳의 직원일 뿐이고 나는 그냥 음식을 먹으러 왔다라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불필요한 시비거리가 생기지도 않고 당연히 점원들에게 젠하게 말해주기도 하죠. 저처럼 이렇게 대학 생활하면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거나 술집에서 서빙을 해본 대학생들은 모두 공감하는 말들이었어요. 한국 손님들이 방문하면 그 테이블을 전담으로 하겠다고 서로 난리지 괜히 유럽 손님 테이블을 전담으로 맡았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잔소리에 대는 그걸 참고 있느니 차라리 한국 손님 테이블을 두둑에 맡는 게 나을 정도로 말이죠. 당연히 이런 과정들 속에서 중국인들은 예외랍니다. 한국인이라고 생각해서 전담을 맡았던 중국인 손님이었던 경우가 정말 난처한데요. 이렇게 관광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중국인과 한국인을 구별하지 못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조금만 지나다 보면 두 나라 사람들의 모습은 분명하게 구분이 되고 그때부터 더 이상 실수하지 않기도 했어요. 그래서 초보 아르바이트생들이 중국인을 만는 경우가 많은 건 아르바이트 생들끼리 재미있는 웃음거리예요. 중국인들은 유럽 사람들의 나쁜 모습과 북미 사람들의 나쁜 모습, 아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나쁜 모습을 다 모아놓은 사람들 같아서 힘들었다는 것인데요. 지저분하게 식사를 하며 음식량이 적다고 투정하기도 하고 술이 맛이 연한데 물을 탄 게 아니냐며 화내는 사람까지. 그렇게 돈이 아까우면 여행을 왜 왔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돈 자랑을 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도 있는 경우도 있고 정말 다양한 계층이 태국에 와서 난리를 키운다는 생각이 들 만큼 지금 생각해도 중국인 손님들에게 시달렸던 기억은 정말 끔찍합니다. 반면 그런 마음의 상처를 한국인 손님들을 응대하며 치유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대학생활 내내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며 한류 콘텐츠를 즐기던 제 모습들 때문에 점점 더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커졌고
결국에는 한국에 가기 위해서 목표를 잡고 공부를 해왔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당연하고 졸업 전에 수준급의 한국어 구사 능력을 갖추기도 했어요. 그렇게 정말 목표하던 한국으로 취업이 성공하고 이제는 안정적인 한국에서의 삶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머물면서 수많은 태국인들을 만나요. 그리고 너무나 놀라웠던 점이 그 많은 태국인들 중 저처럼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온 사람들보다는 왠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처럼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온 태국 사람에게도 얼마나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이는지, 그리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국에 머물고 있는 그 태국 사람들이 또 얼마나 안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솔직히 한국에 살면서 좋은 점은 정말로 많아요. 수수 많은 태국인들이 동경하는 게 한국이에요. 한국에서 성공해서 당당하게 돌아오는 태국인 오래전부터 많았어요. 잘 알려지지 않은 유명인들이 많은 건 당연하고요. 15년이나 지난 이야기지만 한국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받았던 리 콘도 있고요. 최근에는 블랙핑크의 리사도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얻어낸 엄청난 인기와 그리고 성공 스토리는 태국인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부유함에 대해서 더더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요즘의 한류 스타들은 곧 월드스타라는 말이 있지만 당시에도 역시나 한류 스타는 아시아권에서 슈퍼스타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태국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에 관심이 있어 왔던 상태였는데, 한국에서 태국 출신의 연예인들이 활동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 가면 저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의 부유한 모습을 보니 누구라도 한국에 가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고, 실제 한국으로 가겠다는 비자 신청이 급격하게 늘어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들어온 태국인들의 성공을 보자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가겠다고 혈안이 되기도 했죠. 동네마다 한 명씩은 있는 한국에서 일하다 온 부자 아저씨, 부자 아줌마들이 있기 마련이고, 그 사람들은 2층짜리 예쁜 집을 짓고 살고 매일 같이 여유롭게 살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몸을 쓰는 힘든 일을 하다 왔다고 하지만 국에서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정말 여유가 넘쳐 보이고 삶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수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벌고 싶어하고 여력이 된다면 한국에 정착해서 자녀도 낳고 살고 싶어하죠. 물론 한국에 정착하는 건 한국에 단순히 체류하면서 돈을 버는 것과 비교해서는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니 한국에서 죽을 때까지 살고 싶다라는 마음은 욕심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처럼 정상적인 방법으로 한국에서 살고 있는 태국인들은 그래도 일말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태국에서 관광 비자로 들어왔다가 그대로 한국에 눌러 앉아 버린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저와 같은 사람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태국에서 한국과 관련해서 망언을 쏟아 보았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는데요. 저를 포함한 수많은 태국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실소를 금치 못했어요. 한국 내에 있으면서 일부 태국인들에게 한국이 굉장히 크게 욕을 먹고 있다는 건 알아요. 사실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한국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한국을 동경하고 한국에 가보고 싶고 한국에 머물러 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한국에 방문을 시도했던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속으로는 관광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일단 직장을 구하고 관광 비자가 만료가 되어도 돌아가지 않죠.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조금만 일해도 태국에서는 벌 수 없는 큰 돈을 버니까 말이에요.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월급을 받는 수준이면 방콕에서 매우 부유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수준으로 한 번에 올라갈 수 있고, 자신이 희생해서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주면 가족들은 태국의 부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 부작용도 많죠. 정상적인 태국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 경우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나는 신분이 불확실하니 아무래도 돈을 조금 덜 받아도 되니 대신에 나를 고용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다니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불법 체류자 신세를 가진 사람들은 한국에서 취업이 정말 쉽지 않았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에 머물고 있는 태국인의 숫자가 정말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태국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도 생기고 그곳에 머문다 면 단속될 염려도 적고 국 음식을 먹으면서 한국 내민이 태국을 즐길 수 있게 마을이 형성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태국인 일손이 필요하고 자연스럽게 불법 체류자들이 그곳에서 자리를 잡아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급여를 조금 받지도 않아요. 태국인 사장 안에서 일하는 태국인들 같은 경우는 불법 체류자를 더 선호해요. 다른 데 가서 취업하기도 어려우니 우리 가게에서 오래 일하라는 의미로 오히려 채용을 선호하기도 해요. 애초에 가게가 불법인 경우도 덜어 있고요. 그런데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는 그래도 태국인들의 입국을 잘 허용해 주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태국인들을 잘 받아주고 불법 체류하고 있는 태국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소문이 나다 보니 말씀드렸듯 어느새 태국 출신의 불법 체류자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에 도달했고 이 지경에 도달하니 한국에서는 태국인들의 입국 심사를 철저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수상한 사람의 입국을 거부하고 태국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고 제가 봤을 때 한국에서 그 기준이 엄격하지만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한국에 눌러 앉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은 그 배경이 너무 뻔해요. 태국에서 한국에 여행 올 정도면 상당히 부자여야 하고 그래야만 한국 같은 선진국에 여행 올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행색이 이미 부자와는 다른 모습이고 그리고 자신의 직업을 뚜렷하게 밝히지 못하고 한국에 얼마나 머물다 갈 것인지 계획한 것을 말해달라고 하면 말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미리 숙소를 잡아 넣지도 않았기 때문에 숙소 예약 증명서를 보여달라는 요청에 절대로 응답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한국에 무단으로 오려다가 그만 덜미가 잡혀서 큰 손해를 안고 다시 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온 가족들과 친척들의 기대를 받고 있던 사람인데 태국으로 허무하게 쫓겨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분노할 것이며 한국에 보내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그게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기대감도 사라져 버린 모습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국인 한 명을 입국 거부해서 돌려보내면 한국한테 수십 명이 양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태국에 가면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주 많은데 가끔은 한국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다 은근히 반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도 있죠. 제가 오랜만에 잠시 태국 고향을 돌아갔을 때 그런 분위기를 감지했고 이건 정말 잘못되어도 잘못되었다고 느낀 경험이었는데요. 그렇게 조금은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고향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저는 평소처럼 하루하루 일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가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태국의 여행자들이 모여 만든 협회가 있다고 하던데 거기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망언을 쏟아냈대요. 그게 그대로 보도가 나갔고 정말 태국인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발언이었어요. 뭐 한국은 볼 거리가 없으니 중국이나 일본으로 가라고 했다. 그리고 자세히 찾아보니 한국은 넷플릭스처럼 인기 드라마에 반짝 떠오르는 관광지라서 한 번이라도 가보면 실망하고 다시는 안 가게 된다고 했다라. 나 뭐라 나. 그리고 이런 망언을 들은 한국에 정상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제 동료들도 이야기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붕괴했어요. 저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한국과 싸우자는 소리로 들리잖아요. 한국에 머물고 있는 태국인들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말들이고 괜히 잘 살고 있는 태국인들에 대해서 이미지만 나빠지게 만드는 소리예요. 저 발언 때문에 한국에서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가 심각하다는 뉴스도 나왔고 이제부터 수많은 한국인들은 태국인들이 보이면 저 사람도 불법 체류자인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은 볼거리가 없는 나라가 아니라 매주 새로운 곳에 새로운 볼거리를 찾아 다니기도 바쁘고 그리고 계절마다 분위기가 바뀌어서
평생을 놀러 다녀도 볼거리가 많은 나라인데 왜 그런 식으로 말하냐면 화나는 감정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나라라고 했나요? 태국인 중 중국에 가보고 싶은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관계로 오래전부터 중국인들이 태국의 자리를 잡았고 태국에서 혼혈이 많이 생기기도 했으며 중국의 차이나타운과 그 주변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중국에 가보고 싶겠죠. 그래서 가보고 싶은 것이지 중국이 대단한 나라라서 가보고 싶은 건 아닐 거예요. 저 역시나 그 말도 안 되는 망언 같은 이야기를 듣는데 온몸에 시름땀이 쫙 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최근 태국에 가서 느꼈던 그 분위기가 결국 이런 식으로 터져버리는구나 라는 걸 알아차렸다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이 정말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한국은 그동안 정당한 행동을 해왔을 뿐이고 태국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잘못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 국내에서도 한국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쌓여가고 그리고 그걸 이번에 증명하듯 저런 망언이 터져버린 것이죠. 저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말을 저질러 버린 여행협회 부회장은 대체 무슨 생각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앞으로 태국인들을 향한 입국 심사는 더 까다로워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진짜 의도치 않게 피해를 받는 사람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한국인들에게 물어보면 반응은 정말 다양한데요. 함께 일하는 한국인 동료들에게 물어보면 일단 대부분은 태국에서 뭐라고 하던지 관심이 없는 편이기는 해요. 그런 말을 어디 부회장이 라는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나쁜 쪽으로 이야기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은 세상에 별별 사람들이 다 있고 태국 사람이라고 모두가 한국을 좋아하지는 않지 않겠냐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그래도 한두 명씩은 왜 태국에서 한국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가족끼리 태국에 놀러 갔을 때 기분 좋게 놀고 오고 다양한 모습도 많이 보고 와서 좋았는데 태국에서 그렇게 말하니 태국으로 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태국에 가고 싶어지냐. 저 말도 안 되는 발언으로 어떤 사람은 태국 여행 대신 베트남으로 여행지를 바꿨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도 들었어요. 저는 이런 게 정말 우려가 돼요. 태국에서도 처음 한국에 대해서 반한 감정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았고 한두 명씩 시작했을 게 분명하거든요. 일반적인 태국 사람들은 한국을 좋아하면 좋아했지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동경하는 나라 중 하나. 한국이 기회가 되면 꼭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실제 그런 분위기인데 일부 태국인들이 한국에 불법으로 머물겠다고 말도 안 되는 계획을 한 뒤 실패하자 한국을 원망하는 그림이 그려지다 보니 이제서는 그런 사람들이 세력을 만들고 분위기를 주도할 수도 있는 태국의 분위기가 솔직히 무서워요. 그리고 저 망언 때문에 한국에서도 태국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이 없던 사람들도 왜 태국에서 그런 소리를 하냐면 어이없어 하고 황당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국인들이 머릿속에 태국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할 여지를 만들어준 것과 다름이 없어요. 한국을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은 당연히 이 사건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던 중 그 협회의 회장이라는 사람이 대신 나와서 부회장의 발언에 대해서 직접 사과한다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규모 있는 협회에서 부회장 정도 되었으면 그 발언에 대해서 기관을 대표하는 생각을 말했을 텐데 회장이라는 사람은 그 부회장의 발언은 개인적인 발언이고 협회의 생각과는 매우 다르다고 했대요. 그러면서 한국에 여행할 수 있는 상품들을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한국과 친목을 더 도모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겠다고 하던데 처음에는 부회장의 발언 때문에 큰 파장이 일어나서 회장이 다급하게 이를 수습하는 장면으로 보여졌지만 자세히 이야기를 듣다 보면 부회장의 개인적인 실수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물론 그 사람들의 속마음은 알 수 없지만 그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최근 태국의 반환 분위기를 인식하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는 생각은 여전히 확고하지
정말 이런 쪽으로 한국과 대립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태국의 상황이라고 알아주었으면 좋겠어요. 태국이 한국과 비교해서 우위를 가질 만한 것도 없고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한국에서 태국으로 여행 가는 관광객 숫자가 태국에서 한국으로 여행 오는 관광객의 숫자보다 몇 배는 더 많아요. 한국인들이 이런 짜증나는 발언 때문에 행선지를 태국이 아니라 베트남으로 몇 명만 옮겨도 엄청난 손해라는 걸 알아야 해요. 그리고 태국에 반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무단으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서잖아요. 정당하게 노력하는 태국인들과 경쟁해서 들어올 생각을 하세요. 그게 감정 소비도 하지 않고 현명하게 하루 빨리 한국으로 들어오는 길이라는 걸 명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 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